안녕하십니까. 오늘은 IT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나온 정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플래티어의 IDT 부분에 제가 기술 전체 리더를 맡고 있고요. IDT는 기업이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저희 테크니컬한 기술들을 지원해드리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표에 보시게 되면 제가 재밌는 걸 좀 조사해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내용은 2020년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순위입니다. 순위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최상위에 랭크하고 되어 있는 것은 코카콜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리스트가 있지만 실제로 2020년이 됐을 때에는 코카콜라는 저 순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2020년에 됐을 때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디지털에 관련된 그리고 IT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촘촘히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안의 변화들을 트렌드를 좀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2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저런 많은 IT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기존에 있던 제조나 이런 기업들은 반대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로의 변화는 모든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감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로 변화를 해야지만 여러분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향후에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기업은 계속 생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즈니스와 디지털이라는 것을 조합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만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라이즈 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요. DT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서 기업의 프로덕트, 서비스, 프로세스,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라는 용어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DT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듯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덕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oT입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간의 연결을 통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이 Io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클라우드를 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다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버들을 모아놓고 그 서버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나 필요한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한 자원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AI입니다. AI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AI가 바둑을 두기도 하고 AI가 수술을 하기도 하고 AI가 사람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을 통해서 추론하고 지각하고 언어 학습 능력 등을 통해서 컴퓨터로 실행해가는 과정이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 텍스트나 영상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바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이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디지털 기술들이 기존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현재는 더 많은 기술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연결되고 모바일로 이런 기술들을 받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5가지의 기술 말고도 더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5가지의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가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저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나온 아파트를 보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집안에 알람이 울립니다. 주인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안에 있는 에어컨을 킨다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호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난방을 조절할 수도 있고 가스를 밸브를 열거나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에어컨을 킨다던가 아니면 빨래가 끝났다고 하면 알람이 온다든가 이런 기술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되는 기술 중에 IoT라든가 모바일, 클라우드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스마트홈이라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메타버스입니다. 제가 샘플 화면을 2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 아마 순천향대학교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입학생들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입학식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입학식을 하거나 졸업식을 하는 모습들은 저희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 집에도 졸업생이 하나 있었는데 집에서 졸업을 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는 너무도 당연한 걸로 생각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BTS가 신곡 발표를 메타버스에서 했던 화면입니다. BTS의 신곡을 메타버스에서 발표를 하고요. 이 내용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 메타버스 안에 BTS의 팬들이 들어와서 신곡 발표하는 것을 같이 춤추면서 즐기는 광경들을 유튜브로 중계를 한 겁니다. 이것들이 메타버스가 가지는 재미있는 것들입니다. 저희는 올해 아무래도 송년회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송년회를 메타버스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치킨 쿠폰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와인을 살 수 있는 쿠폰을 보내줘서 집에서 배달을 시키고 와인을 사서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메타버스 환경에 들어와서 서로 얼굴 보면서 송년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술들은 모바일과 AI, 클라우드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 플래티어 안에는 마케팅 솔루션이 있습니다. AI 마케팅 솔루션이 있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룹이 화면을 이렇게 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것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다 보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항목 또는 제가 클릭한 항목 또는 제가 전에 검색했던 항목 또는 제가 다양하게 했던 항목들이 다 히스토리가 남고 제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오늘은 고객님한테 이런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첫 화면에 뜨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쿠폰도 배달이 되고요. 이걸 사시게 되면 오늘 이런 쿠폰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마케팅의 기술인데 이런 것들은 AI와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같은 걸 활용해서 사용자들을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례들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상품들을 쭉 진열해 놓고 내가 그냥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골랐지만 이런 AI 마케팅 기술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좀 더 내 고객이 저의 홈쇼핑에 머물 수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항목,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옷을 사러 간다고 하면 당연히 남성복을 보겠죠. 그런데 막 첫 화면에 여성복만 쭉 나온다면 저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행동 패턴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령, 성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만한 항목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좀 더 클릭수가 높아지고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마케팅 기술도 DT에 활용하고 있는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와 DT? 지금 보시는 자동차는 아마 다 아시는 자동차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자동차를 광고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동차를 여기다 저희가 화면을 띄웠냐 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자동차 대비 전기 자동차, 지금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의 특징은 저는 전기 자동차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 대비 부품의 개수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훨씬 더 비싸요. 왜 그럴까요?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다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내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기존 자동차는 정비 공장에 갔어야 되지만 테슬라는 내가 원하는 적정 조건이 되면 자동차에 버그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중요한 결함이 있습니다. 물론 메카니컬한 결함, 물리적인 결함이라고 하면 정비소에 가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자동차가 문제가 있다 했을 경우에 제가 온타임에 정비소에 들어가서 실제로 정비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슬라의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면 모바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그리고 내가 부지불식 중에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DT화? 하지만 이 안에는 IoT 기술, 모바일 기술,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기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종합체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옆차들과의 간격도 다 나오고요. 또는 자율주행도 가능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냐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잘 처리해서 그것들이 적시에 그리고 온타임에 적절한 정보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DT에서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자동차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막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노레알 하면 어떤 브랜드죠? 네, 화장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저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뭐냐면 샤워기, 샴푸를 머리를 감을 때 쓰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 그 소비자의 머리의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물의 양을 70%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만들었다고 해요. 왜 화장품 회사에서 저걸 만들었을까?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칫솔 브랜드입니다. 오랄비라는 칫솔 브랜드죠. 저 브랜드에서는 사용자의 양치 습관을 가지고 실제로 좀 더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는 AI 기반의 칫솔을 만들었습니다. 왜 저런 걸 만들었을까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운동화를 만들던 브랜드에서 실제로 아이폰과 연결을 한다든가 아이팟과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의 운동 패턴을 기록하고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운동화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꾸렸을 정도로 나이키는 기존의 운동화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사실은 DT를 하고 있는 브랜드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출근하시다가 스타벅스에서 사일렌트 오더라는 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점심시간에 스타벅스에 가게 되면 줄들이 쭉 서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줄을 서 있지? 사이렌 오더를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제가 스타벅스를 앞에 두고 한 2km 정도 앞에 둔 상태에서 사이렌 오더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끌고 들어가서 드라이브 스루로 제 커피를 받아오면 됩니다. 얼마나 편리한가요? 실제로 사이렌 오더가 시작되고 나서 스타벅스에서는 오더 건수가 2억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입니다.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 패턴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운동화를 팔고 화장품을 팔던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패턴을 통해서 소비자를 저의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DT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T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스턴 PCG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내놨습니다. DT를 하기 위해 과정은 첫 번째 단계는 에듀케이션 단계다. 실제로 어떻게 DT 시장에 접근을 하고 DT 시장의 분석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에듀케이션 단계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라이징 단계 해서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DT를 추진하기 위한 비전 및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속화 단계입니다.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고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방법 및 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규모화
확대 및 변화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비즈니스 체계를 바꾸고 프로세스를 바꾸고 이것들에 의해서 실제로 내부 기업들이 기업 내 모든 조직들이 디지털라이즈화 되는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 DT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DT의 과정은 이런 네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전 수립입니다. 조직이, 기업이 왜,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라이즈 할 것이냐, DT로 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모든 조직원들이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조직원 모두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DT를 해야 한다는 변화의 의지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의 일하는 방식 가지고는 세상의 빠른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첩하게 협업하고 수평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고 디지털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 조직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만 DT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며 진화해가는 과정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T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방식의 전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넘버 1위를 하던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2020년에는 글로벌 넘버 10 안에 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좀 더 저런 변화에 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자일하게 일하고 그런 디지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DT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AI 기술이 있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면 그거는 남의 기술인 거죠. 우리 안에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우리 비즈니스로 화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육성돼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것 위에 운영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디지털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고 그 위에서 우리가 육성한 인재들이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DT로 가기 위한 조직으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일하는 방식에 한번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애자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애자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댑트를 통해서 학습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고객 환경에 고객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고객의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고객은 무엇을 우리한테 일할까요?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객이 정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애자일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진정 만들어내는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원 간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조직원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모를, 어떤 사람은 세모를,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직의 비전, 우리 기업의 비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사람이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원들이 비전을 이해하고 공유해야 하지만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만들고 공유하셔야지만 합니다. 저는 에자일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에자일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스크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크럼의 가치 중에서 사실 5가지의 밸류가 있는데 이 밸류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 잘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잘못된 거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커스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워라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워라밸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딱 퇴근을 하게 되면 모든 회사 일을 내려놓고 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쉬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날 일을 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몸에는 휴식이 필요하고요. 뭔가 집중해서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해야 합니다. 포커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스크럼이 돌고 있는 동안에 모든 인원들이 집중해서 일할 수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서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포커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커밋먼트입니다. 커밋먼트는 스크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하겠어요를 스크럼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했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의 역량들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스펙트입니다. 조직 간에 그리고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수평 문화라도 할 수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 저는 한 단계 더 높은 문화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믿어주고 따라주고 그 다음에 끌어주고 하는 이런 문화가 리스펙트의 가장 큰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오픈리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잘못된 상황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유돼서 모든 사람들, 우리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게 일하는 방식으로 알 수 있고 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좀 더 좋은 건전한 일하는 문화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엔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IoT, 클라우드, AI, 모바일, 빅데이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DT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 중에 우리 비즈니스 도메인에 적합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육성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다 망라해서 저희 비즈니스에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는 기술 도메인에 맞는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는 기술들을 찾고 그거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해서 그 인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디지털라이즈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인재가 육성돼야지만 저희가 진정 DT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플래티어 안에는 두 가지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업 인프라입니다. 협업 인프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직 문화가 협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간의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에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 플랫폼 위에 조직 문화에 관련되는 VOC 관리, 문서 관리, 화상이나 채팅, 작업 관리,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IT 조직까지 아니면 난 IT 조직까지 전사적으로 협업 플랫폼을 사용하시게 되면 비즈니스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서로 공유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플랫폼인 협업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데브옵스 플랫폼입니다. 데브옵스 플랫폼은 IT 조직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브옵스는 크게는 CI, CD, CT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될 텐데 이 구성된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일반적인 DT 조직들은 협업 플랫폼과 데브옵스 플랫폼 두 가지를 다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IT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DT 조직이라고 하면 비즈니스와
디지털의 합집합이라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IT라는 것이 무시될 수 없기 때문에 IT 조직을 위해서는 데브옵스 플랫폼이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플래티어에서는 IDT 부분에서 협업 플랫폼과 데브옵스 플랫폼 두 가지를 고객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DT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실패 확률이 70%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 확률이 70%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DT를 하려고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지만 성공을 해야지만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도태하게 됩니다. 성공을 해야지만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DT를 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자기의 역량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DT를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들을 제가 한 4가지로 분석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불분명한 목표와 비전입니다. 아까 제가 DT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남들이 하기 때문에 아니죠. 남들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DT를 하겠다 하는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행 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안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수행 인력을 꼭 갖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가 맞는지 모르지만 장사가 잘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을 구별해 보면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돼 있지만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그 주방을 외주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쓴다고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코어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AI를 잘하는 회사, 그런 빅데이터를 잘하는 회사는 저희보다 다른 회사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코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비즈니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걸 만들어 고객한테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고객한테 제공해야지만 그런 고객들이 저희 회사를 계속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경영진이나 조직원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떻게 될까 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분열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갈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아까 잠깐 저희 플래티어의 IDT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부분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컨설팅 서비스를 DT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은 첫째, 조직에 대한 컨설팅과 방법에 대한 컨설팅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 컨설팅, 데브옵스 컨설팅을 통해서 DT를 준비하는 기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들을 컨설팅해주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및 코칭 서비스입니다. 교육은 모든 조직들이 DT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근데 이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컨설팅 단계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DT로 가고자 하는 것들의 조직들의 모든 문화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 애자일, OKR 같은 교육들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들 그리고 기업들이 애자일 DT 문화로 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입에 대해서 최초의 문화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당연히 러닝 커브라는 게 존재하고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코칭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좀 더 실패를 줄이고 빠르게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업 플랫폼과 데브옵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업 플랫폼을 통해서 전사 조직의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전사 조직에서 조직 간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DevOps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조직에서 DevOps를 통해서 실제로 IT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하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플래티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지금은 필수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의 일하는 방식은 더 이상 길게 영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입혀서 우리의 비즈니스 방향을 새로 잡으셔야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어느 회사든지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서비스와 여러분의 프로덕트를 살 수 있는 고객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플래티어의 IDT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과 여러분들이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기 위한 많은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